오늘도 저의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과 절제입니다.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인간은 왜 욕망 앞에서 흔들리는 걸까요? 우리는 5, 6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만도 한데 여전히 마음은 흔들립니다. 퇴직을 앞둔 직장에서 마지막 승진을 놓칠까 전전긍긍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려 하고 조금 더 인정받으려 합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듣다 보면 괜히 주눅이 듭니다. 체면도 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누가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경조사에서도 부조금 액수 하나가 신경 쓰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내가 무시당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쓸 일도 별로 없는데 통장 잔고를 자꾸 확인합니다. 노후 준비는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더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예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나이인데 여전히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동호회에서, 작은 조직에서라도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욕심이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의 대상만 바뀔 뿐, 욕망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출세와 돈이었다면, 이제는 자식의 성공과 남들의 인정입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욕망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뭔가 계속 쫓기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200년 전 한 사람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18년간 유배지에서 살았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인간 본성의 본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약용, 다산이라 불린 그 사람입니다. 조선 후기, 나라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관료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정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화성 축조에 참여하고 개혁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죽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천주교도라는 죄목으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전라도 강진, 깊은 남쪽 땅, 그곳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화려한 관직에서 초라한 유배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인간을, 사회를, 정치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해 깊이 통찰했습니다. 목민심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그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우면 사리를 판단하지 못한다.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망친다. 짧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무겁습니다. 욕심은 판단력을 흐립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이 쌓이면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좋아한다. 하지만 이익만 쫓으면 결국 그 이익에 삼켜진다.
현대적으로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돈만 쫓으면 결국 돈에 지배당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망치는 사람, 재산을 불리기 위해 가족을 잃는 사람, 투자에 집착하다가 모든 것을 날리는 사람. 이익을 좇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에 삼켜지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순간입니다. 잠시 멈춰 보십시오. 정약용은 인간 본성을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 이익을 좇는 본성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익을 추구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축적하려 합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과 연결돼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토지였습니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졌습니다.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토지를 불법으로 빼앗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주식, 연금, 예금. 조금이라도 더 불리려 합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묻어두면 이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고수익 투자 상품을 찾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원금을 잃습니다. 이익을 좇는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적정선을 모를 때입니다. 욕망에 끌려갈 때입니다. 둘째, 권력을 탐하는 본성입니다. 인간은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타인 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조직에서, 가정에서, 작은 모임에서라도 중심이 되려 합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수령들의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습니다. 백성을 수탈하고 뇌물을 받고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권력은 마약입니다. 한번 맛보면 놓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가 코앞인데도 승진에 집착합니다. 후배들과의 경쟁에서 지기 싫습니다. 퇴직 후에도 어디선가 자리를 찾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권위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제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낍니다. 권력 욕구는 인정 욕구와 연결돼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 그것이 과하면 권력 집착이 됩니다. 셋째,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본성입니다. 이것이 가장 교묘합니다. 이익도 권력도 아닌데 마음을 흔듭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칭찬을 들으면 기뻐하고 남의 비난을 들으면 괴로워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이에 지나치게 휘둘리면 자신을 잃는다. 동창회에 나갑니다. 친구들이 자식 자랑을 합니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간부.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경조사 자리입니다. 누가 큰 화환을 보냈습니다. 나는 조촐하게 부조만 했습니다. 괜히 초라해집니다. SNS를 봅니다. 친구들은 해외여행 사진을 올립니다. 나는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괜히 뒤처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정욕구입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를 평가합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내 삶을 재단합니다. 정약용이 본 인간의 본성은 이렇습니다. 이익을 좇고 권력을 탐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에 지배당할 때입니다. 절제를 잃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절제.
하지만 그가 말한 절제는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제는 자기 보호입니다. 욕망은 불입니다. 적당하면 난방이 되고 음식을 익힙니다. 하지만 통제를 잃으면 집을 태웁니다. 절제는 불을 끄는 게 아닙니다. 불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18년간 강진에서 살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가족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억울함에 분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절제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감정의 절제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도 절제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시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했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목민심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실수가 많으면 신뢰를 잃는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에게 잔소리합니다. 너 나이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장 후배들에게 훈계합니다. 내 경험상 말이야. 그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친구들과 모이면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논쟁합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말이 많아지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자식들은 전화를 피합니다. 후배들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친구들과는 불편해집니다.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말의 절제가 관계를 지킨다는 것을. 권력 사용의 절제도 있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그는 벼슬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불렀지만 거절했습니다.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미 알았습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망치는지. 권력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 번 가지면 놓기 어렵습니다. 더 큰 권력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거절했습니다.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절제입니다. 가질 수 있는데 안 가지는 것,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50대, 60대의 인생 후반전입니다. 이제는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내려올 때입니다. 직장에서 물러날 때입니다.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줄 때입니다. 가정에서도 중심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결국 남들에게 짐이 된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직장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훈계를 줄여야 합니다.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랑을 줄여야 합니다. 절제는 포기가 아닙니다. 절제는 균형입니다. 욕망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욕망에 끌려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욕망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아, 지금 내가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하려 하는구나. 아, 지금 내가 돈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순간 욕망의 힘은 약해집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글로 썼습니다.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절제입니다. 감정을 객관화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에 흔들렸는지 적어볼 수 있습니다. 글로 쓰는 순간 욕망은 나와 분리됩니다. 욕망을 가진 나가 아니라 욕망을 바라보는 나가 됩니다. 이것이 절제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제하는 사람만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 왜일까요? 절제하지 않으면 외부에 의존하게 됩니다. 남의 평가에 의존하고, 재산에 많고 적음에 의존하고, 지위에 높고 낮음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내 손에 없습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계속 확인하고 계속 쫓아갑니다. 하지만 절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면에서 중심을 찾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산이 줄어도, 지위를 잃어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기 자신은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확실하게 찾았습니다. 중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밀려나고, 자식들은 독립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더 붙잡으려 할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더 붙잡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손에서 빠져나가는 모래를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자유롭습니다. 처음에는 두렵지만 내려놓고 나면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약용은 이미 그 길을 보여줬습니다. 200년 전에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있을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문제는 욕망의 존재가 아닙니다. 욕망과의 관계입니다. 욕망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욕망을 바라볼 것인가? 정약용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8년의 유배 기간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500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절제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침묵하십시오. 말하고 싶은 순간에 참아보십시오.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싶을 때, 후배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 한 번만 참아보십시오. 말을 삼켜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보입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하려 했는지,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이었는지.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비교를 멈추십시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친구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친구의 재산과 내 재산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비로소 내가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보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내려놓으십시오. 무언가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통제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배우자의 선택은 배우자의 것입니다. 후배들의 일은 후배들의 것입니다. 내려놓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만.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하루를 절제하면 하루를 지키고, 한 달을 절제하면 한 달을 지키고, 1년을 절제하면 1년을 지킨다. 결국 절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욕망에 삼켜지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외부의 변화에 무너지지 않는 나.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도, 자식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친구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절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결국 자신을 지킵니다. 잠시 멈춰 서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에 흔들렸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붙잡으려 했습니까?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